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2021년 2회차 기출문제를 복원을 했고요.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문제가 좀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강의를 찍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자체는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그 저작권이 있고요. 제가 보고한 거는 우리 학원생이 지금 시험장을 늦게 도착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시험을 못 본 상태라 제가 그 학생하고 이렇게 좀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블로그에 이제 다행히도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이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셨고 어떤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정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좀 참고해가지고 문제들을 좀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살을 더 붙이기도 하고 뺄 건 빼고 하면서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제 시험과 똑같다라고는 장담드릴 수 없어요. 자, 총평을 해보면 아주 쉬웠습니다. 문제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2회 시험을 보신 분들이 뭐 이렇게 어려워? 뭐 이러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정말 미안한데 작년부터 변경이 됐잖아요. 그죠? 2020년 1회부터 제가 계속 복원을 해왔을 때 뭐 이런 게 나오지? 왜 이렇게, 아니 기능사 수준에서 왜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초반에. 그리고 그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뭐 보기도 없이 그냥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출제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좀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회 제가 1회 기출문제를 풀이 강의를 찍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하향 평준화 되는구나. 이제는 준비하기가 좀 쉬울 거다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역시나 그 문제 자체가 이제는 기능사 수준을 찾았구나. 그래서 인력관리공단이 이제는 정신을 차렸구나. 그러니까 왜 이거를 산업기사처럼 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기사처럼 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강조했던 거. 제가 꼭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총 20문제예요. 총 20문제. 총 20문제에서 100점이죠. 그죠? 12개 맞추면 돼요. 12개. 한 문항당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2문제 문제 이상만 맞으면 돼요. 꽈락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프로그래밍 쪽하고 데이터베이스랑 SQL을 꽉 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꽉 잡고. 근데 여지없이 이번엔 자바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C 언어가 출제가 됐는데 C 언어 원래 나오니까 얘가 6문항이 나왔어요. 그럼 30점이야. 그죠? 그리고 DB하고 저는 SQL을 그냥 묶음으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7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능사는 언어 쪽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지. 그죠? 프로그래밍 쪽하고 데이터베이스 SQL 쪽을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구나. 그죠? 원래 초반부터 그러긴 했지만 요게 이제 35점이에요. 자, 두 과목만 만점 받으면 합격입니다. 그냥 합격이에요. 무조건. 다른 거 다 틀려도 돼. 근데 그럴 수 있나? 항상 실수는 하잖아요. 이번 경우엔 또 출제자도 실수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더라고요. 제가 복원을 해보니까. 좌우지간. 그 나머지 과목, 그러니까 이 과목들을 모두 다 맞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한두 문항 정도는 틀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실수라는 걸 하니까, 시험장에서. 그래서 나머지 과목에서 실수한 걸 복구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운영체제, OS라고 쓸게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운영체제 문제가 이번엔 3문항이 나왔어요. 15점입니다.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 OSI 계층, 이런 거.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5점.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가 있어요. 얘가 한 문항이 나왔어요. 5점. 그러니까 공부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하기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가 그 전에도 작년에 복원할 때 보면 2문제,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요거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다 암기해야 되는 거야. 암기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OS하고 운영체제하고 통신 같은 경우는 준비하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친숙해. 왜 친숙하냐면 이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기를 합격하고 넘어오신 분들이거든요. 필기에서 배웠던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게 조금 더 그래도 좀 했던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필기가 워낙 난이도가 쉬워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공부하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런 용어들을 접해 보셨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과목, OS하고 이 통신 프로토콜 뭐 이런 쪽 부분에서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실수한 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만 준비하시면 합격이 가능하다. 이제는 어렵지 않다. 정보처리 기능사가 이젠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만약 준비를 한다. 내가 한 달 남았다. 그러면 뭐에 치중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와 DB, SQL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C 언어 같은 경우 자바가 이번에 안 나오긴 했지만 나오고 있었어요. 자바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알고리즘도 작년 초반에는 한 문항씩은 나왔어요. 한 문항 정도씩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포기하자?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학원에서도 포기하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C 언어 수업이나 자바 수업을 할 때 알고리즘 개념이 있는 애들은 이해를 해요. 코드를 봐도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져요. 그려져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배우면서도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알고리즘 가지고 코딩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아무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알고리즘의 기본은 완성하고 가셔라. 기본적인 거는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물론 좀 약간 옛날 강의입니다. 알고리즘이 인정합니다.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시험이 바뀐다고 해서 계속 뭐 재촬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이 나오는 이상은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것들, 지금처럼 이런 그 기출 문제를 복원하는 거나 이런 거는 계속 새로 촬영해서 올리고, 그리고 뭐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 알고리즘 파트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시냐면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를 다지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여기서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배웠으면 이거는 혼자 풀 수 있어요.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는데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그냥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혼자 푸세요. 하루에 하나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해할 때까지는 그냥 혼자 푸세요. 그리고 강의 듣고 이해 안 가면 물어보세요. 이랬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풀어보시고 이거 좀 너무 어려운데? 이해 안 가는데? 그럼 그냥 강의 듣고, 강의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질문하고, 근데 이해가 됐다 그러면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끌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6강까지 여기까지만 왜 제가 여기까지 자꾸 끊냐면 이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 C 언어로 구현해서 또는 자바로 코드를 구현해서 출제하기가 좋은 문제들이에요. 얘네들이 기능사 수준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들어라. 그리고 만약 준비기간이 많은 분들 또는 산업기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끝까지 봐라. 시험 보고 나서 그냥 한번 봐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은 그냥 기능사까지 딱 붙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냥 듣고 이해하면서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바로 C 언어 들어가요. C 언어하고 자바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들어야 돼요. 학습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 하냐면 여기까지 듣고 바로 마무리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시험 전 마무리 C 언어 문제가 있어요. 자바하고 얘를 풀어보는 거야. 이제 얘를 뭐 아주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서 내가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 전에 마무리니까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물론 또 보면 되죠. 근데 C 언어랑 자바 수업이 공부가 끝났다 그러면 바로 얘를 들어야 돼. 얘를 듣고 공부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끝냅니다. 야, 이 데이터베이스 여기서부터 쭉 끝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1강부터 8강까지는 기존의 그 2020년 변경 전 강의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입니다.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실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부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바뀐다고 해서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DDL을 활용해서 작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작성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빈칸 채우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기초 문법 정도, 요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들으면서 얘도 마찬가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꽉 잡아야 돼요. C 언어 자바 데이터베이스를 완전 꽉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들어갑니다. 운영체제하고 네트워크하고 이 파트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파트를. 그래서 만약 윗부분에서 실수한 것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 사실 다 암기하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데이터베이스나 언어 쪽이나 그 운영체제, 네트워크 이쪽으로 그냥 꽉 잡아놓고 공부를 하시는 쪽이 아마 여러분한테는 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 학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출문제 보고 난 것들을 이제 본인 실력으로 풀어보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본인 실력으로만 풀어보고 테스트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모의평가도 제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필요하다면 강의를 올립니다. 강의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문제지를 한번 풀어보라고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안 올리게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마무리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마무리 문제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요거만 가지고도 정리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 네 과목을 꽉 잡으셔야 돼요. 이 네 과목을. 아시겠습니까? 네 과목을 꽉 잡고 공부하시고요. C언어 같은 경우는 일단 이해가 되면, 공부가 되면 다시 복습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OS랑 그 통신 파트를 공부하고 있다면, 만약 공부하고 있다면 얘를 놓지 마요.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복습을 하시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워졌습니다. 네. 만약 어려운 게 있다면, 공부하시다가 질문할 게 있다면, 게시판에 두목넷 학습 질문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이용해서 질문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기출문제 강의를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